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깨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선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가 먼저 한번 선두를 끊어보겠다. 네. 원래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원래 번님이 과학 특집편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과학 특집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과학을 좀 하려 했는데 근데 우리 상고님도 그렇고 이 시스템 원래부터 한번 가보자 하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걸 방송으로 하려니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요. 이게 소비만 하다가 이걸 배우려고 하니까 이 뭐랄까 사막고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공부가 들어갔는지 이거 내가 말하면서도 틀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틀리면 안 되나? 안 돼. 여간 이거 평생 남을 기록이라고. 틀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지. 틀리고 뒤에 정정 방송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지난 한 주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그 대충 아이템 찾고 공부하는데 썼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나 뭐 다음 화에 좀 제가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매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직업도 아닌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매주 해야 되나. 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구독자분들의 호기심과 또 나름 또 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또 나름의 재미가 있다.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내가 좀 지적 소양이 올라갈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이게 또 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또.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설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입니다. 설 특집으로 또 우리 그 미스테리 담당. 미스테리. 담당이 너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상고님의 이 미스테리 쪽으로 한번 또 가볼 예정이고. 또 시덥잖은 이야기 하겠구만. 받아라 헛소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다음 주 설명절이 이제 한 해 시작같이 그렇죠. 음력을 쓸 때는 그래서 원래 음력으로 23년의 마지막 컨텐츠로 이제 마지막까지 저번 주에 했던 고려거란 전쟁과 관련된 컨텐츠로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잔다르크라고 알아요? 잔다르크 유명하죠. 알죠. 십자군 전쟁. 아닌가? 아니? 100년 전쟁. 100년 전쟁. 100년 전쟁. 그렇죠. 프랑스, 영국. 프랑스와 영국 간에 잉글랜드죠 그 당시에. 십자군은 그러면 언제예요? 나 이거 좀 궁금하다 갑자기. 이거 내용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 100년 십자군 전쟁 이런 특집도 한번 하죠. 네, 좋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100년 전쟁 마지막 기에 보통 한 3기로 나누는데 마지막 기에 근데 잉글랜드가 좀 우세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잉글랜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왕이자 프랑스 왕의 신하거든.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륙 내에 있는 잉글랜드 영토와 관련돼 가지고 프랑스와 이제 잉글랜드가 막 싸우고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다 이런 개념도 없을 때야. 그랬다 하더라고. 이게 프랑스 이제 영국하고 맞닿은 프랑스 쪽 해변 마을에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 그래가지고 피도 섞이고 해서 프랑스랑 영국 국가는 다른데 저 강 건너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 내 친삼촌이고. 그게 막 이게 섞였다는 거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얘기도 하잖아. 맞다. 노르망디. 그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 가서 잉글랜드 왕이 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잉글랜드가 막 이제 나중에 100년 동안 싸우는데 좀 우세해졌다고. 근데 그때 17살의 소녀, 양치기 소녀가 하늘에 계시를 뵙고 대천사 미카엘이 쫙 나타나서. 이거 잔다르크 영화를 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영웅이 된 거지. 그리고 갑자기? 네. 그 오를레앙 그 탈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머리를 쫙 다 잘라서 남장을 한 다음에 쫙 갑옷을 입고 100년 전쟁 샤를 7세를 결국 프랑스 왕으로 올리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낸 게 잔다르크죠. 이거 영화 본 것 같아. 그 주인공이 제5원소 여주인공. 맞아요. 그런 영화도 있었죠. 잔다르크 영화가 있었어.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였단 말이에요. 조선 초기. 그 무렵이에요? 그때였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 프랑스의 잔다르크라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남자 우월 시대 속에 여자 히어로가 있었다. 여장부. 프랑스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프랑스인이다. 잔다르크 이후로 생긴 거죠.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 때 또 아버지와 남동생이 너무 이제 하여튼 너무 약하고 안 좋았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북이라고 위나라. 이제 거기에 전쟁에 끌려가야 되는데 집에 딸이 남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랑 아들이 약하니까 엄청난 공을 세워서 막 엄청난 전쟁에서 무공을 막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전쟁 히어로가 돼서 나중에 다시 나는 상 필요 없고 관직도 필요 없고 돌아와서 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몽란이라는 여자. 몽란? 화몽란이라는 여자. 그 발음을 영어로 하면 뮬란. 아 뮬란.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나왔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뮬란이 이 몽란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주인공이 중국 여자애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몽란, 뮬란. 세임.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여장부? 우리나라 여성 히어로. 조선의 잔다르크.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조선의 잔다르크다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면 사실 저는 그렇지 유관순 누나 정도로 떠오르는 것도 있죠. 이제 곧 잔다르크가 될 만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북쪽에. 북쪽에? 고조 내래 곧 지금 딸 키우고 있잖아. 세습하려고. 그건 히어로. 그건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장군님이 되는 거 아니요. 수령동지. 그 장군. 제너럴. 제너럴이 된다. 네, 제너럴. 이야,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혈통이 같아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혈통이 같아가지고. 야, 이건 나 진짜 이제 한 80년 됐으면 잡혀갔다 지금. 잡혀만 가냐 지금 이제 우리 그대로 들려갔다 지금. 모진 고문과 제5공화국 말하라. 전주 김씨야. 위험한데. 위험해. 어쨌든 이제 그 2차 우리 금방 얘기했잖아요. 참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양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죠. 양규. 이 양규 장군 수하 중에 하급 무관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하급 무관이요? 네, 무관. 이름이 이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관. 이관이라는 무관이 있었는데 이 이관이 어디 살았냐면 그 당시 우리 그 강동 육주 이야기할 때 그 귀주성 그 귀주성 쪽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양규 장군 수하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거란 성종의 그 2차 침입에서 전투를 팍 하다가 전사하지. 1010년에 1010년에 전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딱 거란군이 물러나가고 나서 이제 시체 수습하고 뭐 하늘 거 아니야. 네네. 딱 이제 양규도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관이라는 무관도 죽었는데 이 사람은 저 귀주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시체를 집으로 보낸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집에 부인과 어린 딸이 있었어. 그 거란 2차 전쟁 당시에 이 딸이 9살에서 10살 정도였던 거지. 그런데 이제 아빠가 날 사랑하던 우리 아버지가 시체로 돌아온 거야. 집안이 눈물바다가 된 거지. 눈물바다가. 이 눈물바다가 된 집안에 또 무남 동료 외동딸이네. 이 어린 딸의 이름은 몰라.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기록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야사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좀 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책을 하나 펴내요. 남북 합작으로. 그게 이제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였을 거야. 딱 그때 있구나 또. 네, 1999년에서 2005년 사이 한번 그때 그 북한의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라는 데가 있어. 북한 출판사지. 근데 여기에 뭐 북한 학자들이랑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평화문제연구소라는 우리나라에 그 두 기관에서 서로 이제 합작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 그 중에서 막 굉장히 많은 뭐 지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담, 전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펴냈단 말이야.
조선 향토 대백과라는 책을 펴내. 조선 향토 대백과.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면 지식백과로 다 볼 수 있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지. 그럼 그때 편찬했으면은 예전에 그런 책들처럼 한자로 되는 게 아니고 한글로 다. 그럼 한글로 제가 다. 보기에 좀 쉽게 돼 있는 거네요. 다. 근데 내중되니까. 그러니까 현대한 거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에 민담 전설에 이 평안도 지역에 이제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 중에 설죽화라는 설화가 있었던 거야. 이설죽. 설죽화. 이설죽은 아닌가? 아빠가 이씨라서. 설죽화라는 이름인데 가명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눈, 대나무, 꽃. 맞아. 정답. 맞아. 그 원래 이제 우리 대나무가 그 푸르잖아. 네. 눈을 뚫고 죽순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꽃을 핀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그 책에 보니까 적혀 이제 그 설화가 있는 거야. 그 설화를 바탕으로 여러 이제 구전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걸로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 7년 전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뭐 지금은 소설로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설죽화가 누구야 이런 분이 있을 거야. 잘 모르죠. 저요? 그냥 여자 장군이었다 정도만 알고. 저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뮤지컬 해도 괜찮았겠다. 괜찮았죠. 협찬을 못 받지 대신. 투자자. 아니 이게 어디 우리 남한 쪽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통일되면 북한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지역 뮤지컬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북에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참. 뭐 어쨌든 이 어린 딸이 설죽한 거야. 아까 그 하급 무관 이관의 딸. 이관의 딸인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품에 어떤 시가 한 수 적혀 있었대. 아빠의 그 맞아. 죽었을 때 가슴에 안에 보니까 이렇게 시를 한 수 적었나 봐. 그런데 이제 그 시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내용이겠지. 뭐 아버지의 뭐 백골이 진토되어 그렇더라도 내가 충정을 지키리. 정몽주. 넋이라도 있고. 정몽주. 너희 자식들 뭐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쳐들어와봐라. 나는 양규 장군과 함께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막 이런. 난 고려의 장군이다. 고려의 장군이다. 뭐 이런 아마 의기 있는 내용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나무 위키 같은데 보면 뭐 시의 내용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 내용은 아마 출처를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짜집기와 뇌피셜이 합쳐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10살 된 이 설죽화가 결심을 하는 거야. 난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겠다. 어벤져스. 저 거랑 어셈블. 내 저 거랑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다들. 라고 해서 이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흔히 예전에 개그 꽁트에 나오는 진짜 부모님의 원수. 그렇지, 부모님의 원수.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는지를 알 수가 없어. 무술을 뭐 루머인데 뭐 어머니가 가르쳤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죠. 뭐 엄마가 가르쳤다. 엄마가 또 홍씨인데 뭐 엄마가 또 알고 보니 무관 홍씨. 집안의 딸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짐승 상대로 이제 뭐 적사 격투한 바퀴. 바퀴 짐승에서 싸우는데 뭐 산에서 설죽화가 짐승 상대로 이제 연마했다. 바퀴 아니에요, 바퀴.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 헛소리가. 아니 뭐 알 수 없지. 이게 진짜 수도 있잖아. 있어. 그렇지, 진짜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예전에 또 북방 지역이잖아. 사실 이쪽이 국경지대고 그러면 뭐 또 집안에서 가전 무해도 있고 또 그치, 사실 집안 무해가 있지. 그럼 예전에 그 유명 일화도 있잖아요. 태극권 중국 같은 경우에 관병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7인가 8살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집에 숨어 있다가 딱 지나가는 관병들을 향해서 탁 지나갈 때 문 사이에서 창을 탁 꺼낸 다음에 그대로 달려나와 찔러버렸다. 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제 뭐 이때 중국의 유명한 일화가 그거잖아요. 중국의 그 창술 양가창법이라고 조선시대 때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구하러 뭐 와준다 해가지고 명나라 애들이 들어왔었다고. 그때 배운. 그때 창술 중에 중국 애들이 창을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때 창술 중에 대표적인 창이 바로 양가창이었거든. 양가창. 그 양가창이 양씨 집안. 양씨 집안 창이지. 그 양가창법이라는 것도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가 집안의 남자들이 다 떠났다고 전쟁에. 근데 거란과의 전쟁에.
그때 그 송나라와 거란과 전쟁했을 때 집안에 여자만 남았잖아. 그 양가참법을 전한 게 그 집안 여자들이다. 아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걸 이어왔다. 그 집안 여자들이. 그 양가 그 영화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양가 뭐 하는 거. 나중에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남편들과 아들이 다 이제 다 죽고 나가고 뭐 아들 죽어 나갈 때 갑자기 쫙 저기서 깃발 소리와 함께 말들이 쫙 달려오는데. 양가 집안 여자들이 가솔들을 이끌고 완전 무장해서 달려와서 막 집안 남자들 구하는 거 창술 막 쫙. 야 멋있겠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집안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도 뭐 양가 집안의 뭐 여걸들 뭐 하여튼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은 이 동시에 이 시대 때란 말이야. 양가 창법 나온 이야기도. 네. 그런데 이제 고려의 국경 지역에서도 어떤 무관 집안에서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다 전쟁 나가고 그때 피신해 있을 때 적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결을 했을까 아니면 이 집안에서도 뭔가 칼이라도 한번 뽑아서 여자들이 저항을 했을까? 칼이라도 뽑아야지. 그러면 뭔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 거예요. 집안의 약간 권세를 지키기 위한 아니 뭐야 집안의 약간 프라이드? 그건 자부심. 가문의 자부심. 이걸 좀 지키기 위해서는 칼이라도 뽑아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과연 못 탔을까? 조선시대 때도 그 유명한 이덕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양 가서 보니까 평양 기생들은 말을 타면서 칼을 휘두르더라. 작살. 기생들이요? 아, 야, 그래서 작살. 그래서 평양 기생이 최고다라는 말이 단순히 뭐 이쁘고 술 잘 마시고를 떠나서 이 쫙 북쪽에 있는 여자들의 그 남남북녀잖아. 근데 엄청 섹시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뭐? 아니, 오토바이 타는 여자 보면 한 번씩 엄청 이렇게 멋있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말 타고 막 말이니까. 그래서 말 위에서 건물을 하는데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 음악이면 음악, 무예면 무예. 이야. 그러니까 북쪽 변경 지방이 근데 이 당시 또 고려 때잖아요. 조선도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성스러움, 단아함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은 한다는 근데 거예요. 그게 조선 때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좀 그랬지 뭐 고려 때랑 이럴 때는 여자들의 또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뭐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제 네임밸류?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들어서 여성성이 너무 강조가 많이 됐다. 아 그렇죠. 네. 이때는 여자도 제사 지냈으니까. 고려 때는 막 여자도 제사 지내고. 아니 그럼요. 재산도 뭐, 반반 나누고. 그렇게. 아니 그 뭐야 그 율곡이만 해도 뭐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전이잖아. 네. 율곡이가 태어난 게 저기 강릉의 몽룡실 그 오죽헌이잖아요. 네. 거기는 신사임당 유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유산을 받았다 그때는. 그러니까 유산도 반반 나누고 뭐. 이게 정당한 권리를 누렸다. 그렇죠. 고려 때는 그럼 더 했을 거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여자라고 해서 막 그런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단한 여자라기보다. 그렇지. 아마 내 생각에는 충분히 엄마가 가르쳤을 수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 있다. 네. 홍가 무술을 이제 홍가 집안에 홍가 뿐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거란과 여진이라는 북경의 그 위쪽에는 그렇죠. 북동쪽의 여진. 그죠. 이때 살던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진 동쪽으로는 동쪽과 북쪽으로 고려 시대는 거란하고 두 개 이제 양계라고 그렇죠. 해서 북계와 동계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게 군사 지역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 군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어떤 무관 집안이고 살아남으려면 또 하면 아마 뭐 가전 무술도 하지 않았을까. 뭐 말도 타고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가서 이제 뭐 짐승하고도 뭐 짐승하고 다이다이 떠가 많이 좀 치나. 아니 뭐 토끼 가지고 이제 뭐 활술 연습하고 이런 거 했겠지. 도망 댕기는 거 이제 쏘고. 그렇죠. 그런 무예를 연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체계적인 어떤 스승이 있었나. 그렇죠. 아니면 진짜 어머니가 대단했나. 뭐 이순신 장군의 그 스승도 부인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방씨 집안 방진이라고 이순신 장군의 부인이 방진이란 그 방진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무인이었고 그리고 그 방진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방진의 딸의 무예가 엄청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처가 쪽에 굉장한 어떤 무술에 대한
그것도. 그래서 문과 시험을 쳤다라는 얘기가. 이때부터였나? 여자 말 잘 들으라는 게. 아니 근데 진짜로 애는 엄마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엄마 그치. 쪽이 뭐가 좀 이제 이게 돼야 돼 이게 뭐랄까 지방 교육의 뼈대라든지 그래야 애가 바르게 자란다니까. 맞는 것 같아. 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가 우리가 또 이 유교의 표준적인 그렇죠. 모습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원래 이제 더 강렬한 건 엄마가 엄마 더 강렬한 거니까. 모계가 그렇죠.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예에 이제 돌입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느덧 17, 18만 이제 나이가 아주 이제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고3 정도 돼서 대학교 1학년 막 이렇게 들어갈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0년 정도 저는 10년 좀 안 되게. 거기 8년 정도. 네. 3차. 그렇죠. 네. 고2 때쯤, 고2, 고3 때쯤. 8년 무술을 하잖아. 네. 이 10대 중반부터 10대 후반까지. 또 어릴 때 얼마나 또 쫙쫙 빨아당겼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국가대표 딱 이제 한창 좋을 때가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이란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전성기지 사실. 스포츠인들의 전성기. 전성기지. 네. 그런데 이 시대 때 산을 뛰어다니면서 무예를 창과 칼을 익히고 짐승상대로 막 백두산 호랑이하고 원투 다이다이 뜨고 다이 뜨고 곰하고 이제 다이다이 뜨고 인생의 절반을 무술을 한 거잖아. 그렇지 지금 멧돼지 막 멧돼지 잡아가지고 막 뿔하고 그렇지 이거는 네 사나이가 이러면서 이제 그대로 막 뿔을 잡아가지고 막 두루마를 내버리는 최배대 같이 막 최배대처럼 무예를 이렇게 백두산 무예를 익히는 거죠. 그렇죠. 백두혈통. 야, 자꾸 그쪽으로 빠지네. 간첩 신고해야 되나 이거 진짜. 어떻게 되나?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럼 당연히 없다 하겠지, 하겠나. 우리 아버지 그래도 그 군장 저 부사관 출신이에요. 다 검증 받았다고요. 우리 집안. 사상 검증. 그 알잖아. 그 저 장교나 들어갈 때 집안 사람들 사상 검증 한다고 국가에서. 위험하다. 안 걸렸다고.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침입 때 도망을 이제 가게 되지, 거란이. 소배압과 그 야율융서가.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핑계가 있었다고. 고려 현종은 거란 요 나라에 와서 신하로서 입조를 하고 뭐 곡물도 바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오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진짜 구차하더라. 아니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안 가십니까 하니까 뭐 지금 마침내 가려고 했다가 그래서 막 지쳐가지고 아니 뭐 중국집이야. 그러니까 방금 출발했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막 현종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현종도 핑계를 준 거잖아. 2차 침입을 하는데 친정을 했는데 거란이 그렇죠. 황제가 직접 와서 도망갈 하나의 그 꼬다리를 준 거지.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도 아니까 그걸 A상 하는 그거를 그렇지 암암리에 물었다. 그렇지. 나 고려 정벌했고 그렇지 명분상 쑥대밭 만들었고 나 이거 이제 받아왔다 그 저거 신서 고려 왕이 이제 우리 신하로서 이제 자꾸 인사도 하러 오고 매년 온다 그러니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하고 왔어 하고 그 핑계로 들어온 거거든. 그렇지. 근데 안 와. 당연히 안 가지. 그럼 핑계로 얘기한 건 그리고 지도 그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다 뚜까맣고 그래. 가면서 다 썰렸는데. 가면서 다 뚜까맣고. 들어오서 뚜까맣고 나가면서 뚜까맣는데. 그렇지. 근데 그때 융서 형님이 좀 중요한 시기였어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치적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원래 어머니가 이제 그거였단 말이야. 이제 실질적인 실권자. 아들을 앉혀놓고 바지 사장으로 해놓고 어머니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융서랑 이것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야기 샌다. 지금 이야기 샌다 지금. 맞네. 요거 다음에 한번. 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같이 왔던 소배압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고래 한번 더 쳐야 되지 않냐? 오락하는데 안 오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핑계거든. 안 온다니까. 그리고 8년이 되던 1018년 12월. 얘들 항상 12월에 들어오거든 원래. 저번에 얘기했잖아. 얼어야 들어오니까. 그렇지. 물이 얼어야 말이 강이 얼어야 말이 끝나니까. 12월에 이제 또 핑계 대면서 그 당시 소배압이 제가 이번엔 진짜 한번 작살내고 오겠습니다. 본인들 피셜로는 뭐 10만이 들어왔다. 그 요사에 있어. 요사 중국 그 거란들 역사책 요사에 10만 갔다. 우리
우리나라 고려사에는 10만이 왔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거든. 그 어쨌든 뭐 10만이 온다 하니 뭐 10만이 왔다 치고 그래서 이제 거란에 이제 김하곤이 이제 압록강 건너가지고 이제 또 흥화진으로 들어가. 그렇지, 흥화진으로 갔지. 흥화진 앞에 이제 우리 측 기록에라는 이제 대하라고 해가지고 뭐 큰 뭐 압록강 정도는 안 되지만 어떤 하천과 강이 있었나 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3차로 8년 후에 들어왔다 하니 2차 전쟁에서 그래도 현종이 이제 봐왔잖아. 네. 2차 겪었으니. 네네. 야, 거란에서 또 들어온다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강감찬 네. 장군에게 이제 총대장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럼 강감찬 장군 막아보시오. 강감찬 장군하고 이제 흥화진 쪽에서 뭐 소 가죽을 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댐처럼 물을 막아서 그 이제 흥화진 그게 흥화진 전투거든. 이 귀주 대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물을 터뜨려 뭐 이렇게 많이 익사시키고. 맞아. 그때 좀 낚였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것도 뭐 찬반이 많긴 해요. 네. 그 12월에 어떻게 물을 막냐 오는데 뭐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네. 그리고 뭐 소가죽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의 뭐 이렇게 그때 소가죽으로 막아가지고 치수술이 아주 지금 그냥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야기가 많은데. 10만이면 소가죽 소를 몇 마리를 뱉게 되는 거야? 그 물을 막아가서 10만을 저거 하려면.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서랑 그리고 저기 뭐야 중국 측 요사에도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 많이 물에 빠져 죽어 이렇게. 흥화진 그 앞에 있었던 큰 강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소배합은 또 이제 시급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귀주에서 이제 강감찬 장군과 기주성에서 이제 제대로 붙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요 때였단 말이야. 요 때가 되니 설주카가 귀주에 살잖아. 탁 소문이 바로 들어오는 거야. 거란이 또 쳐들어왔다. 복수의 시간이 왔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칼집에서 칼을 쫙 뽑아내. 갈아야지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아버지의 복수의 때가 왔구나. 그렇게 해서 뭐 물론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아까 얘기했던 조선향토 대백가에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뭐 아빠의 글씨를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는 없긴 해. 근데 어쨌든 아빠가 남긴 글을 가슴에 품고 잔다르크와 뮬란처럼 남장을 하죠. 그때는 이제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머리에 탁 남자처럼 머리를 하고 남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강감찬 장군이 온다는 본진으로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그렇지. 떠납니다. 뭐 어떤 무기를 썼나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창과 장병기를 썼던 것 같아. 장병기, 긴 무기들. 그렇죠. 창이나 뭐 언월도 같은 무기를 쓰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좀 되긴 돼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감찬 부대에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너무 이건 멀끔한 소년이 와가지고 군영 앞에서 강감찬 장군 지금 도원수 계시오. 강감찬 장군 도원수 계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여자 목소리니까 좀 남자처럼 강감찬 장군 누구 계시오. 넌 누구냐? 이번에 거란 오랑캐가 또 쳐들어왔다니 내가 이 귀주에 사는 백성으로서 참을 수 없어 왔어. 그거 구라치고 들어갔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그렇죠. 너 아이들이 할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아시오? 이거 누군다고 그러냐? 내가 바로 도원수 강감찬의 조카요. 사촌이라고 구라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거 도원수 배야지. 그걸 믿고 들여보내준 것도 웃긴다. 이건 솔직히 어디 살아? 이건 솔직히 하자. 1000년이 지났지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기사. 솔직히.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 스티븐 스필버그만 해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튜디오 그 영화 막 찍는데 마블 스튜디오 헐리우드? 뭐 하여튼 그런데 유니버셜 유니버셜 뭐 이런데 그런데 그냥 정장을 입고 관계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갔대.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고 빈 방이 있길래 들어서 자기가 거기 책상에서 일을 했다잖아. 이거 되게 많아요. 실험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여기 영화 제작소의 직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막더래. 콘서트 공짜로 보는 거.
주변에도 정장 입고 이렇게 영화관 찾아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 그거는 좀 다르지. 그래서 좀 비싸지 않아 그것도? 아니 아까 이런 거 이제 콘서트 공짜로 보는 법이라 그래갖고 그 형광조끼 입고 들어가면 아무도 안 막는데. 관계자인 줄 알고. 가능성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뭐야 뭐 그 정도로 막 배포가 크지 않아도 내가 누구 서장하고 막 이런 거잖아 사실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사실 뭐 높은 사람 이름 대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가? 저도 그런 덕을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대구은행 점장이었어. 내가 거기 난 또 수령동지에 그게 아니지. 야 친구가 점장일 수 있나? 그 친구 나이에? 아버지가. 그렇지 친구 아버지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이제 누구 소개로 왔냐 그래가지고 처음엔 하대하듯이 하다가 왜냐면 돈 얼마 안 빌리니까. 근데 이제 점장 저 친구분. 자제분 친구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잠시 있어보라고 하지만 일어나서 어디 방에 들어가더라고. 원래 창고에서 빌려야 되는데. 창고에서 빌려야 되는데. VIP 룸에서. 그 가디만은 막 이게 무슨 캘린더 막 수고. 나이키 그 신발 사고 양말 막 서비스로 받는 그런 느낌. 검증 안 했는데도 그냥 그 한마디에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먹히는 나라다. 역시 학연지연이다. 그래. 인프라다. 그런데 아는 사람 중에서도 총대장 이름을 댄 거야. 강감찬. 그렇지. 강감찬 뭐 우리 사령관 사촌이다. 그러니까 일개 문지기가 뭐 거기서 어째? 지가 뭘 한다고? 내가 뭐라고? 요즘 같으면 이제 바로 이제 통신보안. 그런 거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뭐 대원수 강감찬의 어떤 조카가 왔다 하니까 뭐 옆에 백부장, 천부장들이 와가지고 그래 강감찬이 이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 뭐 누구냐? 이랬더니 봤더니 모르는 애인 거야. 너 누굴 데려온 거냐?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조카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주카가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난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이관이고 양규전 장군과 함께 7년 전에 거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니 내가 복수를 할 수 있게 여기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오.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강감찬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돌아가라. 네가 싸울 곳이 아니다. 처음에 이제 나이 좀 더 먹고 와라. 뭐 그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약간 남장을 했더라도 어쨌든 여리여리한 몸매에 앳된 얼굴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래 10몇 살인데. 근데 또 알 수 없어요. 또 그 환경에서 또 이렇게 막 했으면 앳되지 않을 수 있어. 맞짱을 뜨고. 우리 뭐 30년 전 비디오 보면은. 그럼. 그치. 30대가 진짜 막 50대처럼 보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나이 차면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라를 위하는데 어떻게 나이를 헤아릴 수 있는가. 그렇지. 그래서 강감찬이 요거 봐라. 요놈 봐라. 하면서 받아줬대. 받아주고 뭐 일설에 따르면 말과 창 한 자루를 줬다. 창을 줬다. 물론 테스트를 해봤겠지. 그렇겠죠.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뭐 그냥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제가 여기서 밥 짓는 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런데 강감찬이 뭐 무기를 준다. 그거는 어느 정도 검증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강감찬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뭐 나이 더 먹고 와라 이 자식아 갈 때 여기 있는 저 백부장과 겨루어서 제가 이긴다면. 뭐 그런 딜을 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강감찬이 막 웃었을 거 아니야. 옆에 백부장 불러가지고 연무장으로 나와라. 근데 백부장이 뭐 야 살살해라. 아직 코 올리게다. 라고 했는데 얘는 평소에 백두산호랑이랑 막 맞다이 까고 이러네. 그럼 이제 백부장 보고 원하는 무기 고르시오. 그러니까 너는 뭘 하겠느냐. 약간 나무 작대기 같은 거 골라서 난 이것도 충분하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감찬이 뭔가 검증을 했다. 너 돌격 부대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고. 이때가 1100년대란 말이 거의. 1100년? 아니지. 1010년, 1018년, 뭐 20년. 그런데 이때에서 1500년 전에 나온 게 손자병법이라고. 그렇죠. 이때보다도 1500년 전에. 그런데 그때 손자병법에도 부대를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느냐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한단 말이야. 병과별로. 병과를 굉장히 잘 나눠야 된다. 그럼 고려시대 때 병과가 얼마나 딱 정해져 있었겠어?
뭐 저기 조선 때 무예 시범 같은 것만 봐도 무기별로 병과가 다 다르고 그치. 근거리, 장거리, 방어, 뭐 옆으로 치기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렇게 나누어 놨는데 그 나누어놓은 병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전투 부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설주카 같은 경우에는 무예 굉장히 그 테스트 중에서도 무예에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일가견이 있는 테스트를 했을 수 있다. 이게 또 전우가 약하면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부대 편성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소배합이 이끄는 숱한 전투들을 치르는데 잔 다르크가 선봉장이었거든요. 근데 설주카도 선봉했어요. 선봉장으로 엄청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온몸에 그때부터 온몸에 흉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로만 듣던 영광의 상처. 영광의 상처들. 그런데 오로지 눈빛은 내 저 오랑캐들을 가만두지 않고 다 따버리겠다. 목을 막 살기. 그러면서 드디어 2월달 귀주의 들판에서 강감찬의 고려군과 소배압의 거란군이 귀주의 벌판에서 부딪히게 되는. 12월에 들어와서 2주면 한 석 달 정도 저거. 그럼 얘들은 또 항상 막히면 치고 내려오고 하거든요. 이때 귀주 대첩의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벌판에 막 대회전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설주카가 검으로 거란군을 도륙하는 도중에 자기 그 고려 병사 옆에 병사가 거란군의 어떤 그 공격에 맞을 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우리 편 군사를 살려주면서 거란 군사의 심장에 창을 쫙 관통 찔러 넣는 순간 뒤에서 화살이 설주카의 몸을 팍 관통시켜. 뒤에서 날아온 화살이 맞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탁 쓰러졌는데 그러나 전투는 귀주대첩 고려군의 승리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배압은 또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귀주 전투. 그 귀주 전투에서 설주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강감찬도 찾은 거지. 야, 설주카 우리 선봉장 드디어 승리했다. 너희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이뤘으니 너에게 이제 상을 줘야겠구나 하면서 설주카를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귀주성 앞에 벌판에 막 시체들을 이제 우리 고려군사 시체들을 쫙 빼내는데 보니까 설주카의 시체가. 그리고 나서 품에 있는 뭐가 있길래 탁 꺼내 보니 이관이 씨였어. 그리고 알게 된 거야. 여자였구나. 여자였구나. 설주카. 그래서 그때 이제 설주카에게 강감찬 장군이 고래의 꽃이다. 그렇지. 고래의 꽃이라는 이명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설주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설주카라는 어떤 이야기 속으로 아마 남겨진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이 설주카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게 되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뮬란과 프랑스의 잔다르크, 중국의 뮬란, 우리나라 고려의 설주카 이 당시의 어떤 여성성 그리고 나이가 전부 다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도 19에 죽죠. 설주카가 이때 죽죠. 19에. 네, 그리고 그 뮬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성모 마리아처럼 그 처녀의 어떤 순결하고 뭐라 해야 될까 신성함 그리고 용맹함을 나타내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구국의 영웅이다. 라는 어떤 굉장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이야기다. 완전 처음 들어봐요, 진짜. 이거 곧 고려거란 전쟁에 나오겠다. 이 캐릭터가. 근데 이게 캐릭터가 나오려나? 떡밥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설주카가 될 인물인 약간 복선을 그리는 캐릭터 하나 있어요.
여자 배역이 있다고. 덕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덕이. 네. 덕이가 이제 드라마에서 흥화진 연투 때 잡혀가서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있다가 근데 이제 양규 장군이 죽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양규 장군이 구해주거든요. 덕이를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에서 그 2차 흥화진 연투 때 구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드라마니까 좀 사실하고 다를 수 있지만 뭐 강감찬 마누라한테 맡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양규 장군하고도 좀 친분이 있으니까 양규 장군 죽어서 들어올 때 그 시신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막 눈물을 흘리는 소녀가 하나 잡혀요. 그게 덕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씬이 뭐냐면 이건 빼박 설주카다. 이 친구 뒤에 핀 설주카 같은 꽃을 포커싱합니다. 카메라가. 그러고 끝나요. 이거 그 아직 안 나온 이야기네. 네. 드라마로. 드라마에는 안 나왔는데 설주카로 의심되는 캐릭터 그럴 수 덕이라는 그럴 수 있다.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다. 나 드라마 안 봤는데. 네. 봐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요약본으로 본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한 서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나 드라마 볼 걸. 그래서 그 덕이라는 캐릭터를 설주카에 대입해서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덕이가 과연 무해를 일으키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군. 네네네. 어쨌든 이런 설주카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죠. 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잔다르크는 실존 인물이지만 덕이 같은 덕이란다. 설주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설과 민담이지 않냐? 뭐지 뭐 그냥 뭐 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 실존 여장부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실제. 그런 전투에 나간? 네, 전투에 나가고 엄청난 분이 한 명 계시죠. 그 연개 소문의 여동생인데. 여동생이에요? 네, 이름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름을 까먹었네. 있어 하여튼. 오케이. 그 엄청난 여자 장수도 있어요. 있긴 있어. 있긴 있지만 이제 그 뮬란과 잔다르크와 같은 요 나이대 그리고 그 영웅성 그다음에 이게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골의 그 농부 양치기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비슷하게 딱 대입해봤을 때는 이런 설주카 캐릭터가 희한하게 아주 그냥 맞아 떨어지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덕이가 설주카 컨셉으로 나온다면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랑 이게 만나는 씬이 있거든요. 덕이가. 이렇게 여기 이제 본 거랑 좀 다르죠. 여기는 어머니랑인데. 네. 뭐 그럴 수 있지. 그 아버지한테 배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달라. 근데 아버지가 그냥 농민인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컨셉으로 또 뭐가 나오겠지. 스토리가. 어떻게 엮어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번 설주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숨겨진 이야기죠. 사실 이런 게 숨겨진 이야기고. 많이 드라마에 요게 잘 녹아든다면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의 설주카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딱 첫 등장씬에서 와 할 것 같아. 진짜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지. 그렇게까지 알면 더 재밌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다음 주 설날 특집 한번 또 기대해 보시라. 아주 우리 상고님이 이를 갈고 있다. 자면서 이가는 거네. 코 골고 이갈고 막. 아직도 한번 해봅시다. 덕이 이거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거. 누구한테? 지난번 출연하셨던 분한테. 혹시 3차 전쟁 찍을 때 여장부가 있더냐. 네, 그런 거 물어보면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예전에 이걸 한번 뮤지컬로 만들어봤어야 된다는 생각.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스토리도 그죠. 네.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보면 되지 뭐. 예, 좋습니다. 통일되고. 통일 안 돼도 뭐. 그럼.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 설날 특집 에피소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스타트 끊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상군님과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또 번님이 다음 주 되면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심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니까 또 2주의 여유가 생기니까 너무 좋네요. 매주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제 고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고 다음 주에 아주 재밌는 컨텐츠로 다가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